안녕하세요, 김성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청주에 나와 있어요. 청주에서 펜션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가 없습니다. 뭐 없어요. 이쪽은 거실이 들어갈 자리고, 저쪽은 이제 저기 욕실, 이쪽에 이제 수영장 들어가고 기계실, 저기 앞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한번 여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이걸로 끝내야 되겠네요.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죠. 제가 청주 현장을 다녀온 지가 한 5일, 6일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요즘 확실히 봄철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펜션 창업을 준비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여름 성수기를 또 그냥 보내야 되니까요. 요즘에 뭐 덩달아 저도 그래서 바쁘게 좀 현장을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 좀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며칠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게 이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청주 현장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해드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청주를 다녀왔잖아요.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만났었던 그 펜션 창업자 분은 건축회사 대표분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충청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요즘처럼 또 경기가 안 좋다고도 하는데 아직도 계속 현장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 전원주택 쪽을 또 전문으로 하는 건축회사의 대표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건물을 또 짓는 거하고 또 판매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상의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현장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다녀왔었던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건축 현장을 보면은 바로 앞에 천이 하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천이 그 펜션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펜션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그 천을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업자분은 그 계곡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그 천하고 펜션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설치를 좀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가지고 꾸미려고 생각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사실 독채형 풀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프라이빗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투자 자금이 넉넉하다면은 뭐 내부나 아니면은 그 외부 뭐 천 쪽이나 다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풀빌라 내부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고 이제 조언을 했었습니다. 항상 우리 창업자들은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되니까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투자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풀빌라가 딱 2개가 있고, 그리고 위층에는 운영자가 거주할 내실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3집을 만드는 건데 객실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투자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잘 모르고 이렇게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좀 말릴 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프라이빗한 내부 쪽에다가는 좀 더 투자하고 이제 외부 쪽에다가는 좀 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창업자는 마감재를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고급 타일로 해서 건물 외벽에 붙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주택에 고급 타일을 이제 사용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또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외벽에는
타일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타일 그 시공비도 그렇고 자재값도 꽤 비싸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을 테니까 타일을 붙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실제로 외벽에 그 고급 타일을 붙이게 되면은 주택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저 고급스러운 주택처럼 보일 뿐인데 마감재 가격하고 시공 비용이 꽤 많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출 콘크리트의 그 외벽에 그대로 드러난 것도 괜찮고 그게 싫다면은 도장으로 마감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럭셔리 빌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죠. 외부도 굉장히 화려해요. 이 럭셔리 빌라들을 이제 그 전용 무렵에 촬영한 걸 보게 되면은 조명이 일반적인 집 같지가 않고 굉장히 화사하게 이제 퍼지고 또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색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장기 거주를 해야 되는 일반적인 집이라면은 이렇게 화려한 조명 같은 거를 쓰지를 않죠. 하지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펜션은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펜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좀 수수한 펜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럭셔리 풀빌라나 이런 고급 빌라의 형태라면 당연히 화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벽면에 조명을 쐈을 때 타일의 그 굴곡이 드러나는 게 조명이 잘 받을까요? 아니면 매끄러운 면에 조명의 그 글라데이션이 쭉 퍼져 있는 게 더 조명을 잘 받을까요? 물론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그런 벽돌집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조명을 예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창업자의 의도는 또 그런 올드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단기 판매가 가능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잖은 분위기로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국에 집을 좀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무렵에는 건물 주변에다가 조명을 좀 화려하게 켜고 더 눈에 띄고 자극적인 모습으로 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벽에 단조로운 마감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돈을 좀 더 적게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펜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업주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결국에는 타일 시공을 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좀 다운시키기로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나 좀 더 하자면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는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굳이 비싼 재료를 써가지고서 마감을 하는 거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 거라면은 뭐 돈을 더 써서라도 좋은 걸 쓰겠지만 결국에 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진 촬영을 할 때 화각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만 고급스럽게 신경을 좀 잘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잘 보이지도 않고 사진 촬영을 할 때 화각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비싸게 연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은 비싸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펜션 전체 내에 몇 곳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내 집이라면은 당연히 단단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타일로 시공을 해도 괜찮겠죠. 내 집이라면 말이죠.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어차피 내 취향대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애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일 경우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면은 수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수천, 수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불편한 부분만 조금 수리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펜션은 다르죠. 그 유행이라는 그 주기가 있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서 유행에 뒤처진 펜션처럼 보인다면은 예약률은 점차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5년, 10년도 되지 않은 펜션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펜션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펜션은 10년, 20년을 버틸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수년이 흘러서 더 영업이 잘 되는 펜션이 되기 위해서 공사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건축을 하고 꾸며야 돼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5년이나 1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다 뜯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다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아깝겠죠. 그게 뭐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펜션 창업 컨설팅을 할 때 펜션은 그냥 영화 세트장처럼 생각하고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제가 살던 이제 그 집 근처에 영화 세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거기를 갔었는데 그 영화 세트장에 가면 정말 신세계였었어요. 일단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니까 뭐 자주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었어요. 그 영화 세트장에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도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도 촬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옛거리 모습을 재현을 해놓은 곳이라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그 정말 영화 세트장이니까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또는 뭐 과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뭐 이런 아주 독특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거리에는 옛날 전차도 있고 옛날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골목길도 있었고, 드라마 왕초에서 나왔었던 그 움막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김두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우미관도 재현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미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합판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었고, 뭐 칠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조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벽체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 벽에다가 그 강목 같은 걸 이렇게 대놔가지고 단단하게 그냥 벽체만 세워놓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설픈 공간이지만 저는 다음에 또 놀러 갔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진도 찍으러 갔었고 데이트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다음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은 무슨 영화 촬영을 하는지 동네가 또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그 영화에 맞는 다른 세트장으로 이제 뚝딱뚝딱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모형이니까 그렇게 뚝딱뚝딱 변화를 빨리빨리 줘서 이제 다른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펜션은 영화 세트장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펜션을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한 창업 방법, 또는 가장 현명한 펜션 사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 책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소개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니 뭐 길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펜션 사업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제 이야기 역시도 그냥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또 공유를 통해서 널리 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펜션 사업 컨설팅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